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문재인이가 과연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망가뜨린 걸까요? 얼마 전에 경찰이 블라인드에 뭐라고 충격적인 글을 남겼습니까? 이러한 강력 범죄에 우리 국민들은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다. 쉽게 말씀드리면 경찰들이 몸을 사리는 이유가 형사법으로는 이기는데 민사로 가면 엄청난 벌금과 또 합의금 때문에 경찰들이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 없다라고 충격적인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발빠르게 무엇을 발표했습니까? 경찰들의 강력 대응을 정당 방위로 적용을 하겠다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경찰들 보호에 긴급 발표를 했죠. 자, 지금 현재 전문가들이 문재인을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경찰들, 문재인 때 만든 최악의 규칙과 규정들 싹 다 바꿔야 한다라며 경찰 내부 충격 상황에 한마디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라는 경찰 내부 글. 그러니 문재인 주사파 정권, 우리 경찰들 얼마나 이렇게 최악의 규정과 규칙으로 딱 잡아놓았으면 이런 충격적인 글들이 빠르게 확대되겠습니까? 흉악범에 칼 버리세요. 존댓말. 왜?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경찰 물리력 규정 싹 다 고쳐야 한다. 최근 연이은 도심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흉악범 검거 시 경찰의 물리력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만들어진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때문에 경찰이 정당한 물리력 행사조차 망설이게 됐다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문재인 전 정권의 이런 최악의 규칙은 싹 다 바꿔야 한다라며 문재인 전 정권을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돌발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현장에서 신속하게 물리력을 행사해야 하는 경찰관으로서는 문재인 전 정권이 만든 현 규정을 매우 복잡하게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뉴얼을 절반 이상 줄이는 등 명확하고 단순하게 기준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경찰은 범죄자 제압 과정에서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시행된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규칙에는 범죄자가 생명 및 신체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해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최후 수단으로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만 권총 등 일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사례가 나오자 법 집행 공직자들이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라고 강하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돌발적인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현장에서 신속하게 물리력을 행사해야 하는 경찰관 입장으로선 현재 규정이 상당히 복잡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라며 이번 신림 사건에서도 경찰이 칼을 든 흉악범에게 칼 버리세요 라며 전대로 부탁하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짧은 시간 안에 경찰관이 생각하고 즉시 행동으로 옮기려면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간단하고 명료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준태 교수는 경찰들이 물리력 행사에 따른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방청별로 행정 및 민사 소송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확대되어야 한다라며 1년에서 2년씩 이어지는 민사 소송에 얽히면 배상액을 떠나서 경찰관의 일선 근무 자체가 어려워진다라며 경찰관 직장협의회나 경찰청 차원에서 경찰관들의
직무 수행 과정에 소송당하는 경우를 대비해 일정한 예산을 확보하거나 기금을 조성해서 보험식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현장에서 해당 규정을 실무 지침으로 삼기 애매모호합니다. 지켜야 할 기준 절반 이상으로 줄이는 등 어떻게 판단해서 행동하는 게 적절한지 기준들이 좀 더 명확하고 쉽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선 경찰관들이 현장 대응 과정에서 민형사상 소송이 걸릴 경우 사실상 혼자 소송 준비 및 대응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다라며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 본인 판단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경찰청 조직 차원에서 면책 범위를 확대되어야 소신 있고 자신감 있게 업무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는 급박한 상황에서 규정에 따라 면밀한 검토를 하고 물리력을 사용해 범죄자를 제때에 진압할 수 있을까 의문투성이고, 이 악의적인 규칙에 따라 범죄자들을 진압하였다 하더라도 피의자의 인권위 제소, 민사소송, 형사고소에 시달리는 경찰관들이 많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경찰관이 테이저건과 이 뒷수갑으로 제압한 이후 사망한 정신질환자에게 국가가 3억 2천만 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당시 A씨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테이저건으로 진압을 했었습니다. A씨가 계속 저항하자 경찰은 A씨에게 수갑을 채웠고 구급대원은 다리를 묶고 제압을 했습니다. 안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강력한 경찰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그 권한이 남용됐을 때에 한해 책임을 묻는다라며 정당하게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결국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법조계 변호사들도 문재인 전 정권이 만든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이것은 경찰에 대한 악의적인 규칙이며 이 규칙은 싹 다 바꿔야 한다. 한마디로 완전히 바꾸거나 50% 이상 대대적으로 손을 보지 않으면 문재인 전 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이 악의적인 규칙과 규정 때문에 경찰이 더 범죄를 강하게 제압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바로 이 악의적인 규칙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니냐라며 문재인 전 정권을 강력하게 성토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지금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경찰 내부 이 소식통에 블라인드망에도 그동안 우리 경찰들이 제대로 범죄자들을 제압하고 싶었으나 문재인 전 정권이 만든 이러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때문에 경찰이 정당한 물리력 행사조차 못한 것 아니냐라며 우리 국민들이 경찰을 질타하는 건 질타하는 거지만 이제라도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 다행이다라며 경찰관들은 문재인 전 정권에서 2019년 만들어진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대대적으로 손을 봐 달라라고 경찰 내부 블라인드망에서 경찰들이 한마디로 문재인 전 정권과 현재의 충격 사태에 대한 글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 검수완박도 얼마나 문재인이가 자세한 대한민국의 문재인 5년 곳곳을 한마디로 침몰시킨 이 문재인의 민낯이 또 한 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자, 전문가들과 법조계 또 경찰 내부 관계자들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문재인의 악의적인 이 규칙,
대대적으로 손을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좀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참 문재인 정권 되돌아보면 참 대단하죠. 이제 이 악의적인 규칙을 좀 개정을 한 이후에 우리 경찰들도 제대로 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대로 제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공.